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호강 임시제방 유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참사 직전 제방의 상황과 작업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수해 현장마다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단양 어상천이 이상기후 속 수년째 수박 생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해 수확을 아예 포기하려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이 하나둘 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유실 부분인데요. 참사 직전 제방의 상황과 작업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사고 직전 한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참사 1시간 30여 분쯤 전인 아침 7시 1분에 찍은 건데 인부 6명이 삽으로 임시제방에 높이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시간 뒤인 8시 3분, 미호강 강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주민은 당시 상황이 급박한데도 인부들이 허술하게 작업을 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지금 톤백으로 갖다 막아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늦었다. 내 사진을 못 했냐. 금강 홍수통제소가 홍수 경보를 발령한 건 새벽 4시 10분. 제방이 넘치기까지 4시간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력과 중장비를 대거 투입해 안간힘을 써서라도 물이 넘치는 걸 막았어야 했지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입니다. 너무 미온적인 대처, 소극적인 대처, 안이한 대처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수백 명이 수백 대의 장비와 함께 막았어야 되는데 인부 6명이 삽을 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은 파란색 천막으로 덮인 임시 제방 위에 작은 마대가 곳곳을 누르고 있고 그 앞에는 커다란 톤백, 즉 대형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습니다. 제방이 유실되기 직전 급하게 쌓아놓은 모습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임시 제방을 지금처럼 견고하게 공사했더라면 어땠을까? 이젠 너무 늦은 후회가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은 궁평 2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 신고에 대해 궁평 1 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 이마저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됩니다. 뒤이어 7시 58분에는 궁평 지하차도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 전화가 다시 걸려옵니다. 하지만 도로 통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두 신고에서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지하차도의 명칭을 밝히지 않아 평소 침수가 잦았던 궁평 1 지하차도로 5인 출동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경찰이 5인 출동조차 없이 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처리하고 상부에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연관된 경찰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여러 곳에서 침수 신고가 접수돼 담당자가 전산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 오송파출소의 근무 인원 3명 중 1명은 궁평 1 지하차도로 출동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출동건뿐 아니라 검찰은 이번 참사에 있어 경찰의 전반적인 초동 조치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은 최초 신고 뒤 2시간이 지나서야 9시 54분 최단 시간 내 출동 상황인 코드 제로로 격상했고 가장 높은 대응 단계인 가포 비상은 11시쯤 발령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일 같지 않은 비극에 눈시울을 붉히고 관계 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원망도 쏟아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너무나 빨리 떠나보낸 아들에게 부모는 행복했고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동생은 아직도 오빠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고 시민들도 남일 같지 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시민들이 오송역 버스 환승센터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추모 게시판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747번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어쩌면 자신의 일이었을지도 모를 비극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자주 타는 버스다 보니까 조금만 더 일찍 탔으면 제 일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참사를 초래한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완전히 행정적인 문제죠. 신고도 몇 번이나 들어왔고 전 사실 이거를 지금 황망한 심정이라 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너무나 황망한 비극에 눈시울을 붉히고 모르는 분이지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좀 나기도 하고 아이랑 같이 뉴스를 보면서 아이랑 저랑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번 사고로 지인을 떠나보낸 시민들도 믿기 어려운 비보에 침통한 마음입니다. 불과 몇 달 전 만난 동료의 황망한 소식에 목 놓아 오열하고 설레는 여행길에 나섰다 변을 당한 친구의 딸이 당시 흙탕물이 차오르는 지하차도에서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지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친구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다 제 자식 같은 아이 이제 그 또래라서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프고 불가항력적인 천재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수해가 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현장은 아직도 폐허 그 자체입니다. 휴일에도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수재민과 전국 각지의 봉사자들은 오늘 중복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종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붕괴된 미호강 임시제방 인근 침수 농경지입니다. 대규모 시설 하우스는 폭격을 맞은 듯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논밭은 온통 흙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수해 현장마다 수십 명씩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농지 복구율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기계도 다 잠겼던 거예요. 빼낼 거 다 빼내고 그랬는데 쓸 게 없어요. 침수된 200여 채의 집과 350여 곳의 농경지에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것만도 힘에 부칩니다. 거센 흙탕물이 모든 걸 쓸고 간 미호강 인근 수해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봉사자들까지 5,600여 명의 인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 마음에 더 와닿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주면. 제방이 유실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비가 오기 전 임시 복구를 마치기 위한 강행군이 펼쳐졌습니다. 제방이 유실된 성남천의 현재 복구율은 30%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는 이번 휴일 전까지 모든 복구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현장의 봉사자들은 폭염과 악취와의 사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악취도 심하고 저희가 참 상상 외로다 놀랐던 게 침수 이 범위가 우리 허벅지 이상으로 차가지고 오늘 오전 청주 오송의 간이 배수장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사병 증세가 심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어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현장에 갔어도 상황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김영환 지사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깊은 애도와 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안전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도내 대표적인 노지 수박 재배지만 노지 수박 재배지인 단양 어상천이 이상 기후 속에 수년째 수박 생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특히 심각해서 이 수확을 아예 포기하려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상천 수박 농가를 찾아 그 현실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단양군 어상천면의 한 수박밭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큼지막한 수박들이 선명한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렇게 뜬 잎사귀와 망가진 수박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역대급 폭우와 장마로 뿌리와 줄기가 상해 수박 무름병도 왔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대풍을 기대했던 어상천 수박 농가들은 길어진 집중호우로 올해 작황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토로합니다. 올해 수확 자체를 포기하려는 농가는 전체 120 농가 중 40%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우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돼서 약을 아무리 지금처럼 살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듣지를 않는 지경까지 지금 온 거예요. 상품성이 떨어지자 중간 유통업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박을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업비와 운행비를 고려하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애써 키운 수박을 밭에 내버려둘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차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그걸 다시 쓰레기장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도 결국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니까 아예 작업을 안 하는 게 낫죠. 노지 수박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자부심으로 매년 수박 재배를 이어가고 있는 어상천 농민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 기후와 농촌 고령화 속에 대체 작물을 찾는 농가가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방학 중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세종교육 4기 취임 1주년 원래 회의에서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도 학교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육감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방학이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선 학교급식이 필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부터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특기적성 교육과 기초 학력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11시 반이면 돌아와야 되는 상황 때문에 차라리 학교 대신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또 사교육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학력 문제, 사교육의 절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세종교육. 최 교육감은 이를 위해서 급식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 TF를 통해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겨울방학 중에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방학 중 급식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중단 없이 지원하는 든든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세종시 교육청의 이런 정책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비전에 맞춰 교육수도 세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에서 출범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식 출범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및 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세종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인 세종에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종에서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을 막아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마을 안전 먼저 생각한 전 의용 소방대장입니다. 지난 주말 세종 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사면이 유실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연동면에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70대인 A씨는 폭우를 뚫고 집 주변 축대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점검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점검 중 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됐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A씨가 전 의용 소방대장이었다고 밝혔는데 이 호우로 인한 마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의용 소방대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화재 예방과 안전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교통이 통제됐던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가 오늘 오후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청주시는 무심천 하상도로로 유입된 토사를 치우고 일부 유실된 도로에 대한 재포장과 차선 도색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무심천 하상도로가 재개통되면서 이 일대 극심했던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직원들이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586만 원을 모아 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탁했습니다. 김병국 의장은 수재민의 재기를 돕고자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청주대학교가 전국재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을 기탁했습니다. 김은배 총장은 오늘 CJB를 찾아 시리에 빠진 수재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온정과 나눔의 문화가 좀 더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탁금은 3,700여만 원으로 청주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입니다. 충북 공동모금회와 재구호협회 계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되찾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북 도청 오송 참사 합동 분향소 앞 주차장에 피해 유가족과 부상자, 조문객 등을 위한 마음 안심 버스가 운영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26일까지이며 정신건강 평가와 뇌파, 맥파 검사 등을 통해 고위험군은 의료기관 등의 심리 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시군의 수요가 있을 경우 마음 안심 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2년차 초등학교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고인을 애도하는 추모 분향소가 오늘 청주 상당공원 앞에 설치됐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 충북 교사노조는 서울 모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담임 여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연속해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공분하며 근본적인 교권 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마을 상수도에 대한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연구원은 이번 달 말까지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 질산성 질소 등 7개 항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시군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20분쯤 제천시 하소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소음을 95데시벨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이 시간대 소음 규정을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네, 주말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